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하이퍼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대복 받으세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내 눈이 멀었다고 나를 능멸해? 내 놈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하지만 마님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밤마다 훔쳐간 쌀이 자신의 뱃속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눈먼 과부와 바보 머슴의 기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앞 못 보는 주인 마님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고도 억울한 도둑 누명을 쓴 채 쫓겨나야만 했던 사내. 평생을 벙어리 냉가슴 앓튼 마님만 바라보다 끝내 후련히 자취를 감춰버린 머슴 만석이의 이야기. 뒤늦게 밝혀진 쌀독의 비밀과 그가 남기고 간 마지막 유산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천하의 강심장이라도 눈시울을 적시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것입니다. 야담TV 182번째 이야기. 매질하여 쫓아낸 못난 머슴과 첫날 밤을 보낸 과부 마님.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중기 산세 험하기로 소문난 경상도 어느 두매산골에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 사납게 몰아치던 어느 해였습니다. 마을 어귀 외딴 곳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에는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여인 서씨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서씨로 말할 것 같으면 본디 인물 곱고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양반가 규수였습니다. 시집 올 때만 해도 비단 이불에 옷가락지 끼고 꽃가마 타고 왔건만 사람 팔자 뒤집히는 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 했던가요? 지독한 역병이 마을을 휩쓸고 간 뒤 듬직하던 남편은 하루아침에 저 세상 사람이 되었고 서씨 또한 그 충격과 슬픔에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리다 그만 두 눈의 광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꽃 같던 얼굴은 근심으로 그늘지고 맑았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 허공만 더듬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아까운 사람이 하며 혀를 끌끌 차곤 했습니다. 헌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이 딱한 과부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머슴 만석이었습니다. 이 만석이라는 놈 생김새를 보자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산적 두목이나 할 법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눈은 툭 붉어지고 코는 주먹만 한 것이 밤길에 마주치면 도깨비인 줄 알고 기절할 험상궂은 얼굴이었습니다. 덩치는 또 어찌나 큰지 곰 한 마리가 서 있는 것 같았지요. 게다가 말수는 지독히도 없어 하루 종일 입 한 번 뻥긋하는 법이 없으니 동네 아이들은 그를 보고 곰탱이나 놀려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은 것만 보고 모르는 법이지요. 그 무뚝뚝한 만석이가 눈먼 서씨 마님을 모시는 꼴을 보면 세상에 그런 효자가 또 없습니다. 마님, 방이 찹니다. 아랫목에 불을 좀 더 넣었으니 이리로 오십시오. 만석은 자신의 끼니는 굶어도 마님 밥상에는 김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올리려 했었고 한겨울 얼음장 같은 겨울에서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마님의 헌 속옷을 빨아대곤 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는 마님이 혹여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까봐 돌부리 하나까지 싹 치워놓는 그 세심함이란 겉모습과는 딴판이었지요. 그날도 유난히 바람이 매서운 밤이었습니다. 서씨는 호치불 하나에 의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된 이후로 그녀의 귀는 소머즈보다 더 예민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붕 위를 기어가는 쥐새끼 발소리까지 들릴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막을 깨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르 툭 광 쪽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쌀독 뚜껑이 열리는 소리였지요. 서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사가. 바가지로 쌀을 퍼 담는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그리고는 쌀자루를 묶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저 발소리는 만석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머슴의 발소리를 주인이 모를 리 있겠습니까? 서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석이가 쌀을 퍼가? 설마 아니겠지. 쥐가 꼬여서 쫓으려는 거겠지. 하지만 다음 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모두가 잠든 삼경이 되면 어김없이 사각 쌀 퍼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씨는 어느 날 낮
만석이 사내에 나무를 하러 간 사이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광으로 향했습니다. 손끝에 닿은 쌀독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끝에 닿아야 할 쌀알들이 한참 아래에서야 잡혔지요. 아, 이런. 서 씨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는데 쌀독이 반이나 비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곰처럼 우직하다던 만석이가 제 주인의 곡간을 털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하자 그 싹에 물을 주는 인간이 꼭 나타나기 마련이지요. 서신의 담장 너머에 사는 뺑덕어멈이 바로 그런 이인이었지요. 남의 불행을 제 행복으로 삼고 말 옮기기를 밥 먹듯 하는 뺑덕어멈은 호시탐탐 서씨의 집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씨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집터와 세간살이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뺑덕어멈이 헐레벌떡 서씨네 마당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마님 계시오? 내 참 기가 막혀서 원. 뺑덕네인가? 무슨 일이기에 그리 호들갑인가? 뺑덕어멈은 짐짓숨을 몰아쉬는 척하며 서씨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침 튀기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마님, 내 오늘 장터 주막거리를 지나다 뭘 봤는지 아슈? 글쎄 그 집 머슴 만석이 놈 말이에요. 그 놈이 주막집 젊은 기생이랑 히덕거리면서 탁주를 퍼마시고 있지 뭡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안주를 차려놓고 말이지요. 서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석이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아이고, 마님도 참. 사람 속은 물속보다 깊다지 않소? 그 놈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비싼 술을 마시겠소? 보아하니 마님 덱살독이 요즘 허전하지 않소? 내가 다 봤다니까요. 밤마다 쌀 자루 메고 나가는 꼴을. 뺑덕어멈의 말은 비수가 되어 서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그 소리, 비어버린 쌀독, 그리고 주막에서 흥청망청한다는 소문까지. 모든 조각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이 돌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무 말 없이 군부를 지피고 밥상을 차려오는 만석에게서 오늘따라 묘하게 술 냄새가 나는 듯도 했습니다. 서 씨는 수저를 들다 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석아, 예, 마님. 요새 밤마다 어딜 그리 다니느냐? 순간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잠이 오지 않아 산보 좀 다녀왔습니다요. 산보, 쌀자루를 메고 산보를 다닌단 말이냐? 서 씨가 날카롭게 쏘아붙이자 만석은 흠칫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보셨을 겁니다. 찬물 떠다 놓겠습니다. 만석은 도망치듯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지 못하는 서 씨였지만 느껴지는 기운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니,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서 씨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세상 천지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외로움과 친동생처럼 아꼈던 만석에 대한 배신감이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우직하던 만석이가 대체 왜 밤마다 도둑고양이처럼 쌀을 훔쳐내야만 했는지 그 말 못할 사연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뺑덕어멈의 그 무심코 던진 돌멩이 같은 새치 혀가 두 사람의 운명을 얼마나 참혹한 비극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될지를요. 그렇게 서 씨네 초가집에는 차가운 불신과 오해의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불씨와 같아서 바람만 한 번 훅 불면 온 집안을 태울 기세로 번지는 법이지요. 뺑덕어멈의 이간질은 그 바람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대낮 뺑덕어멈이 서 씨의 방을 청소해 준답시고 들어갔다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야, 이게 뭐야, 마님? 이것 좀 보슈. 아이고 맙소사. 무슨 일인가? 왜 호들갑이야? 이게 글쎄 만석이 놈 이불 밑에서 나왔다니까요. 냄새 한번 맡아보슈.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뺑덕어멈이 서 씨의 손에 쥐어준 것은 싸구려 분 냄새가 진동하는 붉은 댕기였습니다. 서 씨의 손끝에 매끄러운 비단의 감촉이 닿자마자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봐도 정숙한 여인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왜 만석이 방에? 왜긴요. 그 놈이 밤마다 쌀 훔쳐다가 주막집 기생들한테 갖다 바치고 그 기생들 물건까지 안방에 들인 거 아니요.
아이고, 과부마님 집에 외간 여자 댕기라니. 이게 소문나면 마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모르슈? 서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신감은 서씨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하였고 10년을 믿어온 도끼에 발등이 찍히다 못해 잘려나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이 지게를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님, 다녀왔습니다요. 오늘 나무가 아주 실한 것이. 내 이놈, 썩마당에 꿇어앉지 못할까? 서리빨 같은 호통에 만석은 지게를 벗다 말고 엉거주춤 멈춰 섰습니다. 서씨는 마루에서 맨발로 뛰쳐나와 붉은 댕기를 만석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내 놈 눈이 있으면 똑바로 말해보거라. 이게 왜 내 이불 속에서 나온단 말이냐? 만석은 바닥에 떨어진 댕기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마님, 이건 제 물건이 아닙니다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 쌀독이 비어가는 것도 모르고 밤마다 도둑고양이처럼 나가는 것도 모르고 이제는 기생들 물건까지 모른다고 잡아뗄 셈이냐? 만석은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흙바닥을 기어가 서씨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외쳤지요. 마님, 억울합니다요. 저는 정말 아닙니다. 쌀독의 쌀은 그건 뭐? 술 처먹는 데 썼다고 이실직고라도 하려는 게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제가 감히 마님을 두고 딴짓을 할 놈입니까?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만석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약값을 마련하느라 그랬습니다라고 말하려는 순간 혀끝에서 말이 맴돌다 막혔는데 지금 약을 짓고 있다고 말해봤자 이미 기생댕기까지 나온 마당의 마님이 믿어줄 리 만무했으니까요. 게다가 의원 영감이 신신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은 일단 환자가 마음을 편히 먹어야 하네. 그리고 약을 다리는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다려야 효험이 있네. 혹시나 비싼 약재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면 약발이 안 받아. 만석이 우물쭈물하며 말을 잇지 못하자 서씨는 더욱 분기탱천하여 지팡이를 들어 만석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에이,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마님, 아이고 마님.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 서씨의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매를 맞으면서도 서씨의 다리를 놓지 않고 매달리며 울부짖었지요. 마님, 잘못했습니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훔친 게 아닙니다.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십시오. 눈도 안 보이시는데 저 없으면 누가 밥을 하고 누가 나무를 합니까요? 닥쳐라! 내 놈이 해주는 밥을 먹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다! 나라! 이거 놓지 못해! 서씨는 있는 힘을 다해 만석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만석은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뺑덕어멈이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어이구, 징하다 징해. 마님이 나가라는데 뭔 말이 그리 많아? 젊은 놈이 힘으로 버티는 거 봐라. 아주 마님 잡겠네, 잡겠어. 그 말에 만석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매달릴수록 마님의 화만 돋우고 마님의 몸만 상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편 서씨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돌아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야윈등은 분노와 슬픔으로 작게 들썩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만석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소매로 훔쳤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직한 곰탱이도 알 수 있었지요. 그는 퉁퉁 부은 눈으로 마님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정말로 댕기는 제 것이 아닙니다요. 허나 마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만석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방에 들어가 낡은 보찜 하나를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루를 향해 큰 절을 올렸고 바닥에 머리를 쿵 찌우며 그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지요. 마님, 부디 끼니 거르지 마시고 아프지 마십시오. 만석이 대문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도 서씨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그렇게 만석은 눈보라 치는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말았지요. 그런데 만석이 쫓겨나듯 대문 밖으로 발을 떼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뺑덕어멈이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리 좀 와보시오. 여기 도둑놈 잡았소. 눈먼 과부마님 등쳐먹던 그 파렴치한 놈이 드디어 쫓겨났소.
뺑덕어멈의 그 악스러운 목소리에 바칠하던 김서방, 논매던 박노인, 동네 안악들까지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동안 뺑덕어멈이 퍼뜨린 헛소문에 소가 만석을 천하의 배은망덕한 놈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뭐요? 저 곰탱이가 쌀을 훔쳐다 기생질을 했다고? 아이고, 사람 것만 보고 모른다더니 불쌍한 서시댁을 아주 거덜을 냈구먼. 그때 동네 청년들이 씩씩거리며 다가와 만석의 멱살을 잡으며 외쳤지요. 이놈! 내 놈이 사람이냐? 어디 훔쳐간 돈 내놔봐! 아,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요. 이놈이 아직도 오리발이네. 야, 멍석 가져와. 멍석. 누군가 마당 구석에 있던 멍석을 던지자 장정 서너시 달려들어 만석을 멍석에 둘둘 말았고 꼼짝달싹 못하게 된 만석 위로 몽둥이 찜질이 쏟아졌습니다. 퍽! 퍽! 아이고, 사람 살려.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요. 둔탁한 타격음과 만석의 비명이 담장을 넘어 안방에 있던 서 씨의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려오자 서 씨는 귀를 막고 부들부들 떨었지요. 당해도 싸다. 암 싸고 말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놈. 하지만 왜일까요? 만석의 비명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서 씨의 가슴 한구석이 칼로 저미는 듯 아려왔습니다. 밖에서는 멍석마리가 한창이었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고 멍석 틈으로 만석의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요. 그런데도 만석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에이, 독한 놈. 기절했나 본데. 결국 한참을 두들겨 패던 사람들이 침을 되뱉으며 물러섰고 너덜너덜해진 멍석 속에서 만석이 기어나왔는데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다리는 부러진 듯 질질 끌렸습니다. 그러자 구경하던 뺑덕어멈이 허리에 손을 얹고 비아냥거렸지요. 꼴 좋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땐 다리 몽둥이를 아주 분질러 놓을 테니. 만석은 흐릿한 눈으로 닫힌 대문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절뚝,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기며 마을 어귀로 사라졌습니다. 만석이 피투성이가 되어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어느덧 해가 완전히 저물고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시끌벅적했던 마을은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지만 홀로 남겨진 서 씨의 집에는 무거운 적막과 공포만이 감돌았지요. 한편 밤이 깊어지자 서 씨는 타는 목마름과 허기를 견디다 못해 마루에서 내려와 부엌으로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만석이가 득달같이 달려와 물을 떠주었으련만 이제는 물 한 모금 떠다 줄이 하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지요. 차가운 부엌 바닥을 한참이나 더듬거리며 물독을 찾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궁이 앞을 훑고 지나가던 서 씨의 손끝에 흙무더기 속에서 배어나오는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엇이지? 서 씨가 흙을 파내자 작은 항아리가 나왔는데 뚜껑을 열자 쌉싸름하고 진한 탕약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만석이 쫓겨나기 직전 급하게 숨겨둔 쪽지가 있었지요. 서 씨가 종이를 만져보니 틀림없는 만석의 편지였으나 눈이 보이지 않으니 그 내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눈먼 내가 이 글을 어찌 읽으라고. 이 바보 천치 같은 놈아, 말로 하고 가지, 말로 하지. 서 씨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종이 쪼가리를 가슴에 품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항아리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마치 만석의 마음 같았지요. 도둑으로 몰려 쫓겨나는 마당에도 마님 드시라고 아궁이에 묻어두고 간 그 정성을 참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 놈이 마지막으로 주고 간 것이니 내가 먹고 기운 차려서 내 놈 욕이라도 한 바가지 더 해주마. 서 씨는 독한 마음을 먹고 항아리를 입에 댔습니다. 만석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것을 먹고 힘을 내서라도 놈을 찾아내 야단이라도 쳐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꿀꺽, 쓰디쓴 탕약이 목구멍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몰랐습니다. 만석이 남긴 이 약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보게 될 세상은 뺑덕어 몸이 지배하는 지옥 같은 현실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만석이가 남긴 피눈물 같은 탕약을 남김없이 비운 서씨 마님.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서씨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데 어라? 늘 칠흑 같던 눈앞에 뿌연 안개가 서리더니 이내 창호집 문틈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이 부시게 파고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눈이 부셔 눈물이 찔끔 났으나 몇 번 눈을 껌뻑이자 흐릿하던 형체들이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몇 번을 껌뻑이자 낡은 천장에 석가래가 보이고 찢어진 문풍지 그리고 방구석에 거미줄이 보이고 제 손에 꼬질꼬질한 손때까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신봉사가 눈을 뜨듯 기적처럼 광명을 되찾은 것이지요. 보인다. 보여. 내 눈이 보여. 서씨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에이구, 저 지겨운 것.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네. 마당에서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바로 원수 같은 뺑덕어멈이었습니다. 서씨는 본능적으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도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온 짐승처럼 숨을 죽였지요. 이윽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뺑덕어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편네 하는 짓 좀 보십시오. 서씨가 자는 줄 알고는 다짜고짜 서씨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에 카악퇴 하고 가르침을 뱉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이구, 질긴 거. 만석이 그놈 쫓아냈으면 알아서 강물에 몸이라도 던져서 죽을 것이지. 꾸역꾸역 살아서 밥을 축네? 얼른 뒤져야 이 집을 내 명의로 돌릴 텐데 말이야. 서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본 뺑덕어멈의 얼굴은 목소리만큼이나 표독스럽고 탐욕이 덕지덕지 붙은 관상이었습니다. 그때 뺑덕어멈은 서씨가 골아떨어진 줄 알고 발소리를 죽여 방구석에 있는 반다지 옷장 앞으로 다가갔지요. 그러고는 품속에서 미리 훔쳐둔 열쇠를 꺼내 능숙하게 문을 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뺑덕어멈. 저 할망구가. 그리고 장롱 문을 벌컥 열더니 깊숙이 숨겨둔 집문서와 폐물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옳지, 여기 있었구만. 이걸 팔면 내 노름빚 갚고도 남겠어. 어차피 눈먼 장님이 뭘 알겠어. 히히. 뺑덕어멈은 서씨의 코앞까지 다가와 손바닥을 휘휘 흔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잠든 척을 하며 실눈을 뜨고 그 꼬라지를 다 지켜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송장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무런 반응이 없자 뺑덕어멈은 안심했다는 듯 피식 비웃으며 주둥이를 눌렸습니다. 마님, 자, 아이고, 잠은 아주 송장처럼 잘도 자네. 뺑덕어멈은 품에서 미리 준비해온 매매 계약서를 꺼내더니 잠든 척하는 서씨의 손을 억지로 잡아당겼습니다. 자, 여기다가 지장만 하나 꾹 찍으면 끝이다. 멍청한 과부야. 눈도 멀고 머슴도 쫓아냈으니 이제 이 집구석은 내 차지다. 서씨의 가슴 속에서 천불이 솟구쳤습니다.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이 도둑년아 하고 소리치고 싶었는데 하마터면 이불을 박차고 나갈 뻔했으나 서씨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았지요. 지금 소리를 질러봤자 저 억세고 교활한 년이 힘으로 잘하거나 도망쳐서 시치미를 떼면 그만일 터. 확실하게 꼼짝 못하게 잡아야 한다. 그때 뺑덕어멈이 서씨의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종이에 갖다 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탁! 힘없이 늘어져 있던 서씨의 손이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채듯 뺑덕어멈의 손목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악! 뭐야! 이 여편네가 힘이 왜 이리 장사야? 이거 안 놔? 뺑덕어멈이 기겁을 하며 발버둥을 쳤지만 서씨의 손은 쇠갈고리처럼 꿈쩍도 않았고 서씨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맑고 서늘한 눈동자로 뺑덕어멈의 눈을 정통으로 쏘아보았지요. 뺑덕네 이거사! 이 멧돼지보다 못난 거사! 내 그 동태 눈깔에는 내가 아직도 눈먼 장님으로 보이느냐? 어라? 뺑덕어멈은 귀신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초점 없이 흐릿하던 그 눈동자가 지금은 시퍼런 안광을 뿜어내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마마님, 눈이? 서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구석에 세워져 있던 다듬이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보인다! 아주 잘 보인다! 내년이 내 물그릇에 가래침 뱉는 것도 보이고 내 집문서 훔쳐 품속에 넣는 꼬라지도 보이고 내 만석이 쫓아내고 낄낄대던 그 추악한 낯짝도 아주 똑똑히 보인단 말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거 어디 눈먼 바보 같은 장님이라 했느냐? 그래, 나 장님이다. 헌데 내년 다리 몽둥이 하나 분질러버릴 힘은 남은 장님이다. 퍽. 서씨의 방망이가 춤을 추듯 뺑덕어멈의 등짝과 엉덩이를 사정없이 후려갈겼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눈먼 과부가 사람 잡네. 닥쳐라, 이 멧돼지야. 이것이 주둥이만 살았구나. 오늘이 내 제삿날인 줄 알아라. 뺑덕어멈은 훔친 문서고 나발이고 다 내팽개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살려줍쇼 를 외치며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쳤습니다. 꼴이 아주 가관이었지요. 한편 서씨는 도망가는 뺑덕네 뒤통수에다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버리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속이 후련하면서도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으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지요. 그때 서씨가 뺑덕네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불을 정리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발견했는데 아까 뺑덕네와 몸싸움을 하다가 깨진 물그릇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는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는 만석이가 약항아리 밑에 숨겨두었던 바로 그 편지였지요. 서씨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종이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먹물이 번져 희미했지만 삐뚤빼뚤 서툴게 써 내려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님,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마님 눈 고치려고 지난 겨울부터 밤마다 쌀을 훔쳐다가 술 빚어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쌀 한 줌으로 술을 빚으면 10냥을 받을 수 있기에 그 이윤을 남겨 약값을 모았습니다. 술 냄새가 난다고 하셨죠.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술독에 파묻혀 사느라 그랬습니다. 원금인 쌀은 다시 채워놓으려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떠나 죄송합니다. 이 약을 발견하신다면 제가 밉더라도 좋으니 제발 이 약만은 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마님 눈만 뜨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부디 저 같은 놈은 잊으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못난 놈 만석 올림. 아, 이 천하의 바보 같은 놈아. 서씨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약값을 치르러 다닌 것이었고 기생집에 간 게 아니라 의원에게 사정하러 다닌 것이었지요. 이 미련한 놈은 도둑 무명을 쓰고 멍석마리를 당해 피투성이가 되는 순간까지도 오로지 마님의 눈뜰 걱정만 했던 것입니다. 만석아,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어서 진짜 귀한 것을 못 보았구나. 서씨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 굽이치는 산등성이, 흐드러지게 핀 꽃들. 만석이가 그토록 보여주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세상을 선물해 준 사람은 곁에 없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놓고 너는 어디로 갔느냐? 만석아, 어디 있느냐? 이 바보 같은 놈아. 나와보란 말이다. 서씨는 대문 기둥을 붙잡고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석을 반드시 찾아내어 내 손으로 밥을 지어 먹이고 평생을 갚겠다는 지독한 그리움이자 다짐이었습니다. 눈을 뜬 서씨 마님은 그 길로 보찜 하나 달랑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문서고 폐물이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준 그 미련한 곰탱이 만석이를 찾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지요. 만석아, 어디 있느냐? 서씨는 발이 부르트도록 산을 넘고 물을 건넜습니다. 지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물었습니다. 혹시 덩치가 산만하고 눈이 툭 붉어진 곰 같은 사내를 못 보셨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르오 혹은 그런 험상궂은 놈은 못 봤소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고 서씨가 어느 큰 장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시끌벅적한 시장통 한 구석에서 짐꾼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곰탱이! 힘 좀 더 써봐! 밥 먹고 그 정도도 못 들어? 아이고, 저 미련한 놈. 저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5개나 지고 가네. 서씨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곰탱이라니? 서씨는 인파를 헤치고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곰 같은 사내 하나가 등짐이 휘어지도록 소금 가마니를 치고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무거워서 하나도 들기 힘든 가마니를 5개나 얹고 땀을 비오듯 흘리며 묵묵히 발을 옮기는 그 뒷모습.
옷은 거짓골이 다 되었고 다리는 멍석말이 당할 때 다친 것이 덜 나았는지 심하게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직하고 넓은 등판, 서 씨가 10년을 의지했던 바로 그 등이었습니다. 만서가 서 씨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짐을 나르던 사내가 움찔하며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고는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헛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겠지요. 만서가 거기 서라 만서가. 서 씨가 달려가 사내의 앞을 가로막자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툭 붉어진 눈, 틀림없는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은 눈앞에 서 있는 고운 여인을 보고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치며 말했지요. 마님.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요. 저는 만석은 자신의 꼴이 너무나 비참하고 더러워서 감히 마님을 마주 볼 면목이 없었던 게지요. 그때 도망치려는 만석의 옷자락을 서 씨가 와락 움켜쥐며 소리쳤지요. 어딜 도망가느냐. 이 나쁜 놈아. 이 바보 천치 같은 놈아. 마님, 이거 놓으십시오. 저 같은 도둑놈이랑 엮이면 많이 못 더러워집니다요. 도둑놈. 그래, 넌 도둑놈이다. 내 마음을 훔쳐가고 내 눈물 콧물 다 훔쳐간 천하의 도둑놈이다. 서 씨는 만석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팡팡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고개를 들거라. 나를 봐. 내가 도둑 누명 써가며 그 모진매 맞아가며 고쳐준 내 눈을 똑똑히 보란 말이다. 만석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늘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던 마님의 눈동자가 지금은 맑은 호수처럼 자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님, 보이십니까요? 정말 제가 보이십니까요? 그래, 보인다. 아주 잘 보인다. 내 놈 못생긴 상판떼기도 잘 보이고 내 놈 그 못난 땀구멍까지 다 보인다 이놈아. 그제야 만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그 큰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요.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긴 왜 죽어. 나랑 살아야지. 나랑 천년만년 살아야지. 서 씨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땀냄새 나는 만석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시장통 사람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차다가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고, 사내가 아주 진국일세 그려. 과부댁이 복받았네. 복받았어. 그 후의 이야기는 어찌 되었냐고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서 씨는 만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뺑덕어멈은 이미 야반도주를 했더군요. 들리는 소문에는 읍내 투전판에서 사기를 치다 걸려 억에 맞든 맞고 또 다리 뭉둥이가 부러져 거지 신세가 되었다나 뭐라나. 인과응보여 사필귀정이지요. 그 후로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혼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10년 묵은 체증을 확 내려버릴 첫날밤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신방에 촛불이 꺼지고 만석이 쭈뼛쭈뼛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덩치는 산만한 놈이 어찌나 부끄러움을 타는지 윗목에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만 있는 겁니다. 그러자 서 씨가 살며시 다가와 만석의 투박한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며 코맹맹이 소리로 말했지요. 여보, 언제까지 그리 장승처럼 앉아 계실 겁니까? 쌀 또 쿵쳐 나를 때에 그 배짱은 다 어디 가셨소? 아니 마님, 아니 부인. 제가 힘이 워낙 장사라 혹여나 부인뼈라도 상할까봐. 걱정 마세요. 내 비록 눈은 멀었었지만 몸은 아직 쌩쌩한 찰떡이요. 어디군 같은 힘 좀 한번 써보시구려. 그제야 만석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서 씨를 와락 껴안는데 어이쿠야, 그날 밤 서 씨네 초가집 기둥뿌리가 아주 뽑히는 줄 알았답니다. 방 안에서는 아이고 사람 살려, 곰이 사람 잡네 사람 잡아 하는 서 씨의 비명인지 탄성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오고 문풍지는 밤새도록 펄럭거렸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개들이 지진이 난 줄 알고 지저대고 옆집 뺑덕이 살던 빈집 쥐새끼들까지 놀라 도망갔다나 뭐라나.
10년을 참아온 곰탱이의 힘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날 밤 이후 서씨 마님 입가에 웃음이 떠날 새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이 한바구음을 지으며 마당을 쓰는데 그 얼굴에서 아주 광이 번쩍번쩍 납니다. 반면 서씨는 허리를 짚고 엉금엉금 나오면서도 볼에는 발그레한 홍조가 피었더랍니다. 아이고, 부인, 허리는 좀 괜찮으시오? 어머, 몰라요. 당신 정말 곰탱이가 아니라 황소입디다. 황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꿀 떨어지는 눈빛을 주고받았지요. 이제 만석은 더 이상 밤마다 쌀독을 훔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낮에는 소처럼 일하고 밤에는 밤에는 마님을 위해 또 다른 수고를 하느라 아주 바빴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이 서씨의 머리를 빗겨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해보시오. 눈을 뜨고 보니 제가 곰처럼 못생겨서 실망하지 않으셨소? 남들이 나보고 산적 두목 같다 하던데. 그러자 서씨가 만석의 거친 손등에 입을 맞추며 활짝 웃었지요. 여보,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내 눈에는 당신이 임금님보다 더 멋져 보이고 천하일색으로 보입니다. 잘난 얼굴 뜯어먹고 사나요?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지켜준 그 마음이 보배인데 그깟 껍데기가 무슨 소용인가요? 내 눈에는 당신이 조선 최고의 미남입니다. 허허, 마님도 참, 아니, 부인도 참.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 후로 만석이네 집에서는 아들 셋, 딸 둘 낳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퍼졌다고 합니다.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는 말처럼 우직한 만석이와 지혜로운 서씨 마님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힘든 세상살이,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해도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정이라는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가끔은 뜨겁게 안아주는 것이 최고지요. 여러분 댁내에도 만석이네 같은 뜨겁고 환한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이퍼와 구독,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